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반도체, 관세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언급은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을 전반적으로 밀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물까지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락의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이제 제약, 조선, 건설, 그러니까 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일부 정도만 올라가고 대체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S&P 500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게 자금이 돌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부터 시작된다라는 비율, 11월부터 시작된다. 하여튼 이제 쭉쭉 보면 9월 인하 확률 100%, 그리고 10월도 우리가 11월도 돌이켜 보면 11월에도 한 번 더 내릴 거야.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11월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내릴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재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트럼프가 몇 가지 발언을 한 게 영향을 줬는데, 우선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좀 부러뜨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파월의 임기를 보장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안 하고 뭐 할 거 안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저게 또 움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저 발언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또 하나는 관세 이야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60에서 100%, 이외 국가는 10%.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뭐 동등한 거니까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거는 미국 기업들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 뭐 자동차도 그렇고 겹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저 보호무역이, 우리가 이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사실 증시가 강했거든요.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증시가 강했는데 2018년도 한 번 안 좋았잖아요. 그때가 미중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또 자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또 불러일으켰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에 전부를 가져갔다. 그래서 그 반대로 국방비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방비, 반도체, 이건 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겹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TSMC 주가도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 초반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도 끌어내리고 하락 종목 수도 키우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지표를 보면 좀 독특하게 움직인 게, 보시면은 그 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사는이 아시아에 투자하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달러가 올라가요. 이게 동시에 내려가야 맞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도 빠져야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만 빠지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금리 내려가는데 좋구나, 그럼 그 돈으로 미국의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국의 자산을 사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금이 미국으로만 가는구나, 미국의 투자로만 가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증시에는 좋은 건데, 이게 좀 엇갈리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만 좋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주요 자금 동향을 보면 미국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투자하러 들어가는 돈은 되게 많이, 다 대부분 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게 있죠.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뭐 매도,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 선물이 지금 매수할 여유가 별로 없어서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들이 좀 대형주를 이제 끌어올리기 어렵고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선물 매도가 왕창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누르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시장이 이래저래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만 5천억 팔았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치우침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반도체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 전체 매도의 2배 되는 규모가 이제 저 두 반도체주에 집중이 됐고, 매수는 삼성전자는 또 매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조선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매수를 하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부담을 많이 외국인들이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한 종목이 금리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금리 인하되면 좀 주목도를 갖게 되는 업종이긴 하죠. 그 다음에 건설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그냥 이슈에 더 집중을 했다.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확실히 그 기술주 쪽에서 특히 그 반도체, HBM 뭐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를 코스닥에서 좀 많이 팔았고, 매수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수는 그냥 업종별로 골라서 담는, 예, 그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 게임주가 매수가 몇 개 포함되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피팅 업체, 뭐 태광, 성광밴드, 뭐 오늘 주가 움직였습니다만 연이어서 매수를 했고, 매도 쪽은 역시 반도체, 예, 반도체 쪽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해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 동향상 반도체 쪽에 유난히 매도가 강했던 날이었다. 그 이유는 뭐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약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발언에 상당히 좀 발작에 가까운, 예, 반응을 보인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트럼프의 금리 발언 이후에 이제 오늘 저녁 미국의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금리나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트럼프 발언 가지고 뭐 실제로 반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트럼프가 유력하다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서 여기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죠.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미국이 17일 이후에 7월이 되면 16일까지 올라가고 17일부터 좀 흘러내리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혹시라도 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는지. 그다음에 오늘 아시아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 보였는데 재료 대비 그냥 발언 가지고 또 지나치게 많이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 정도에서는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건설, 조선 이런 거는 이제 실적. 근데 조선도 사실은 그 선박금융이라는 게 있어서 금리를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금리 내려가는 거에 민감도가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반응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투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코스닥이 반복적으로 지지가 되던 자리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서 밀려버리면 신용이 터집니다. 그래서 특히 중형주 지수가 지금 안 좋게 내려왔거든요. 대형주 지수나 소형주 지수는 아직 직전 저점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데 중형주 지수는 깨고 내려온 상태라서 그 신용 쪽이 좀 터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신용 잔고가 종목들별로 잔고 비율이 보통 5% 경계, 7% 그러면 이제 위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신용이 좀 최근에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분위기 때문에 많이 밀린 실적주들은 역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주 후반부터는 좀 타이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 후반부터는 조금 주목도를 더 높여둘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